위한 직무 정지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그렇다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떻게 누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이 또 관건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고건 국무총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환경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만 계엄 선포 책임과 분명히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평론가님? 일단 예정이 다 돼 있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이른바 부하 수행자라고 법률 용어는 되어 있는데요. 중요 임무자는 아닌 것 같고요. 국무회의장에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일종의 내란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을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당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일단은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다른 부총리가 맡는 것도 좀 넌센스이기도 하고요. 또 지나치게 지금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어찌됐든 최소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당분간은 끌고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 소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 정부청사에 도착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 이제 의논을 하면서 전군 경기태세 강화 등등의 지시를 내리고 또한 국정 안정 운영에 운임을 다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도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되면은 혹시 어떤 권한까지 지금 다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외교권, 뭐 국군 통수권, 뭐 공무원 임명권까지 다 가지게 되는데, 아마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국무위원, 지금 공석 중인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까지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 대행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약간 불확실한 상황은 다 이제 겉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의 안정인데, 이 전국의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민주당의 이제 자세라고 보이거든요. 이제는 보면 지난 두 번과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어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사실은 넘어갈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참고의 상황이 뭘지 모르겠지만 역대 국무총리 중에서는 권한대행 중에서는 최약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보면 어쨌든 지금 계속 뭐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탄핵,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돼버리면 다시 또 그럼 누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권한대행을 맡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책임이 있는 야당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라든가 제명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는 것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과도체대처럼 네. 한덕수 총리,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이 세 분이 나름대로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국정 운영 상황을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도 상당히 조금 안정적일 수 있다. 특히 보면 내년 1월 달에 보면 지금 트럼프 체제가 미국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지금 여야 그리고 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내지 2월 달에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경기 진작을 위한 주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1야당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국무총리가 나름대로 권한 대응으로서 하는 부분 외에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 국정 안정 상황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조금 만나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뭐 보충 설명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계엄령 선포가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이유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했는데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반헌법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국민에게 오히려 총뿌리를 겨누는 의회 권능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지금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곳은 국회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 준 곳은 네. 지금 대통령 말고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은 국회의원들밖에 없거든요. 국회가 중심이 돼서 수습해 나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건 뭐 현실적인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과 여야가 함께 국정을 수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추경 말씀도 하셨지만 여야가 감액 예산안 다시 살리는 문제 가지고 협상을 했지만 이게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감액 예산안으로 갔는데 민생 예산은 원래 정부가 제출할 때 상당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네. 특활비나 이런 부분들을 살리는 문제가 오히려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직접적인 민생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제가 볼 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할지 안 당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긴축이나 아니면 감세 정책이나 이런 기조를 이젠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마중물을 부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내수가 너무 많이 침체돼 있고 불확실성도 커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 여야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거나 협상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럼 기존의 여당의 기조도 버리고 야당도 여당과 함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와 더불어서 여야를 떠나 국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두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안 정본이 이제 전달이 됐고요. 이어 헌재에서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이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헌재 입장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소집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탄핵 심판의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됐군요. 2024 헌나 8이라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번호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이제 신속하게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수님, 탄핵 결정까지 그럼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일단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6인 헌법재판관이 계시거든요. 아마 6인이긴 하지만 심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바로 즉각적으로 심리를 시작할 것 같고 지금 원래 헌법재판소의 공석인 3분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3분의 후보자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까지는 아마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마 임명을 하게 되면 9명의 그 완전체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결국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러면 한덕수 총리 권한 등이 하는 부분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권한쟁의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 3분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9명 합의체 안에서 아마 지속적 신속한 아마 헌법 또 여러 가지 심리 탄핵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100일 정도 한 3개월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한 2달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보면 아마 2달에서 3달 사이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탄핵에 대한 심판 절차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18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데 아마 2개월 내지 한 3개월 정도 보통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이번에 시한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거의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법적인 걸로 굉장히 좀 당대에 맞서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3명이 국회 추천목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했을 때 거기에 대한 권한쟁의를 좀 심판할 일단 신청을 해서 좀 시한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만약에 그 탄핵 사유하고 똑같고 동일한 사유로 아마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탄핵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법적인 아마 논란이 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라던가 그 어떤 시시비비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건 뭐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87년 체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6공화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6공화국 헌법은요, 기본적으로 군사 반란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민주 질서를 확보한다고 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 거기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거나 국회의 권능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거나 이 과거의 신군부는 다 무너뜨렸던 거였거든요. 그럼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그때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넣어놨을 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라고 하는 취지가 국민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외 사유가 바로 내란이나 외환입니다. 네.